안녕하세요. 빛바다입니다. 명절 잘 쉬고 계십니까? 가족들 다 만나셨고, 이제 뭐 예전처럼 추석이 저희들 어릴 때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 이제 추석 점심 먹었으니까 저 뿔뿔이 이제 가족들이 흩어지겠죠. 그러면 마음이 텅 빈 것 같잖아요. 자녀들 오면 마음이 가득 찬 것 같다가 자녀들 다 떠나면 마음이 텅 비고 또 쓸쓸해서 마루에 걸터 앉아서 또 막걸리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음악으로 마음을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올게임 프로 2곡 5강 꿈에 본 내 고향 이제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전주 부분입니다. 전주가 뭡니까? 시골에 있는 전봇대 말고 옛날에는 그 전봇대를 전주라고 그랬잖아요. 전주. 옛날에는 그 전주라고 했던 게 그 전화선을 이었던 그 전봇대를 전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전주 노래 앞쪽에 그 노래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부분을 전주라 그러고 1절과 2절 사이에 또 들어가는 것을 간주라 그러고 마지막에 또 후주가 있죠. 마무리 전주 부분입니다. 전주 부분 항상 곡을 보면 이게 무슨 키인지 박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장조인지 단조인지를 먼저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5곡 4강에서 아코디언으로 쿵짝 해드리니까 훨씬 낫죠. 제가 혼자서 영상을 찍기 때문에 카메라를 돌릴 수가 없으니까 참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강의 들어가기 전에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이제 명절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추석하면 송편이지 않습니까? 송편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떡국은 설에 먹는 거고. 자, 오늘도 명절이니까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국내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 이제 고향에 갔다가 돌아서 집에 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운전 조심하시고, 또 어제 저녁에 과음하고 밤새 뭐 고스톱 치고 재밌게 놀다 보면 피로할 테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휴게소에서 항상 수면을 좀 취하고 사고는 큰일 나잖아요. 그죠? 안전 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4분의 2박자 첫음에 8분 쉼표가 있습니다. 8분 쉼표는 쿵에 해당하는 겁니다. 쿵. 자, 운지 번호 다 적어놨습니다. 운지 꼭 지켜주세요. 운지도 손가락 손 연습하는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계명을 읽을 때 왼손으로 쿵짝 이렇게 계명을 읽으시면 박자를 잡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자, 8분 쉼표가 쿵이 들어가죠. 그러면 미가 짝에 들어가죠. 그죠? 여기도 있어요. 쿵, 8분 쉼표 쿵, 짝에 들어가죠. 이제 아시겠죠? 8분 쉼표 두 개, 쿵짝, 맞죠? 쿵짝. 자,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죠. 쿵, 앞쪽에 요것이 뒤쪽이 쿵짝인데 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쿵짝인데 짝이 반으로 나누어진 거잖아요. 16분음표니까. 그러니까 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짝에 첫음에 짝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항상 뭐든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대충 하면 그 대충 한 음악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박자가 정확해야 가수들이 노래를 할 때 정확하게 느끼면서 노래를 하죠. 그냥 나만 좋으면 됐지.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나만 좋으면 됐지. 함께 좋아야지. 나만 좋으면 됐지. 나만 잘하면 되지.
자, 여기 보면 같은 미인데 손가락 번호를 5, 4, 4, 미로 바꾸는 연습을 합니다.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같은 음에서 손가락을 바꿔주는 이런 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 4, 5, 4, 2, 4 라, 솔, 라, 솔, 미, 솔 라, 솔, 라, 솔, 미, 솔 쿵짝, 쿵짝 라, 솔, 라, 솔, 미, 솔, 미 이런 걸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쿵짝 쿵짝, 쿵짝, 쿵짝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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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항상 지금 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박자를 정확하게 잡는 법을 먼저 익히고 난 다음에 연주하실 때 이 기본 박자, 뭐 밀고 당긴다, 표현한다. 정확한 박자를 알고 밀고 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밀고 당기는 것도 곡에 한두 번 들어가는 거지. 내 마음대로 자꾸 밀고 당기면 그게 음악이에요. 그게 음악. 그럼 음악이 규칙이 왜 있어요? 항상 밀고 당길 때는 특별할 때만 하는 것이지 막 밀고 당기는 것에 습관이 들이면 정확한 박자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아셨죠? 1, 2, 4 소리 쭉 벌어지죠? 미라도 미미미 손가락 5, 4, 4, 미 그 다음에 라, 솔, 라, 솔, 미, 솔, 미 할 때 5, 4, 5, 4, 2, 4, 2가 라, 솔, 라, 솔, 미, 솔, 미 그 다음에 반박자 쉬고 들어가죠? 노래나 연주가 이 반박자 쉬고 들어갈 때 잘 못하시더라고요. 쿵레, 쿵레, 쿵짝, 짝, 쿵짝, 쿵짝, 쿵레레, 미, 파, 미, 레, 도, 미, 레, 도, 시, 미, 라, 도, 시, 도, 미. 이거 목소리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하죠. 자, 요 박자. 전 8분은 표, 16분은 표. 지난 강의 시간에 두세 번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라, 미, 라, 쿵짝미, 쿵짝, 쿵짝미,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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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미, 쿵짝, 쿵짝미, 쿵짝, 쿵짝. 이러기 위해서는 노래는 밀고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연주자가 밀고 당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연주자는 뭐 독주를 할 때는 조금 밀고 당기는 게 있지만
만약에 누가 노래를 하고 있다 할 때는 연주자는 정확한 박자로 연주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노래하시는 분들이 막 불안해하지 않죠. 박자는 일정해야 되잖아요. 일정하게. 에?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할 때도 100km 할 때는 100km 속도로 차들이 달리면 안전한데 막 끼어들기 들어오고 막 칼치기 들어오고 이러면 100km 운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안해해요. 그것처럼 음악도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실력이다. 아셨죠? 첫째, 계명 읽기 잘하면 코드가 예측된다 그랬잖아요. 코드가 예측된다. 그래서 운치 번호대로 연습하시는 훈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A 마이너 키인데 A 마이너는 A 마이너는 1도함 라도미가 A 마이너 코드고 4도함 D 마이너 코드가 레파라 4도함이고 요게 1도 요게 4도 그 다음에 5도가 E 코드 미솔 C죠. 그런데 C 코드가 나와요. C 코드 쭉 가다 보면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요 G 코드 나오고 C 코드 나오고 요것은 대리 코드라고 해서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계명이 솔레로 나왔잖아요. 솔레 솔시레 기억나시죠? 솔레 요거 미 A 마이너로 해도 되고 E로 해도 되는데 작곡자가 여기에 C 코드로 넣어주면 소리가 더 좋다. 솔레 미 하면 미솔 C 해도 되는데 솔에 샵이 떨어져 나갔어요. 단조에는 자연단조, 가락단조, 화성단조 세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화성단조에는 솔에 샵이 붙게 되어 있는데 이 곡에서는 붙는 부분이 있고 안 붙는 부분이 있어요. 자연단조와 화성단조를 섞어서 곡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솔 미솔 할 때 솔이 샵이 없으니까 여기에는 A 마이너로 연주해도 되는데 C 코드로 바꿔주면 소리가 훨씬 좋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C 코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솔에서 샵을 떼버렸기 때문에 자연단조가 됐잖아요. 자연단조에서는 솔에 샵이 없어요. 자, 솔레에서 G 코드로 레솔 C 들어갔고 나란한 조잖아요. C 코드와 A 마이너 C 키와 A 마이너 키가 나란한 키다. C 키로 A 마이너를 계명을 읽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것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읽어보면 솔레 요 G 코드가 맞겠다. 미 C 코드가 맞겠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계명을 읽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옛날에 뭐 먹고 살기 바빠서 학교도 못 다니셔가지고 글자를 모르잖아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애기들 돈 줄 때 숫자를 알고 준 게 아니라 살아오면서 색깔을 구분했잖아요. 색깔. 이 5라고 500원짜리 5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요것에 같이 요 모양을 보고 500원이라고 하신 거예요. 5자를 알고 500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양을 보고 요거는 500원짜리다. 또 색깔을 보고 요거는 1000원짜리다. 요거는 10환짜리다. 1환짜리다. 구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글자 못 배운 게 한이 되어서 글 공부를 하고 가시면 이게 5자였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할 때도 확인 작업, 내가 알고 있는 계명을 읽는 것에 대한 확인 작업이 코드로 확인되는 거예요. 솔, 미솔, 도미솔이잖아요. 도미솔. 라도미 세븐 코드로 들어갈 수가 있지만 메이저 세븐 코드로 들어갈 수 있지만 C 코드로 연주하는 게 김기태 선생님께서 훨씬 좋겠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C 코드를 달았겠죠. 항상 연주할 때는
뭐 전자오겐이든 피아노든 아코디언이든 기타든 드럼이든 가장 기본이 뭡니까? 쿵짝이잖아요. 쿵짝. 좀 아코디언 가지고 전자오겐을 가르친다고. 내가 지금 전자오겐을 가르친 악보를 보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연주를 어떻게 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똑같은 건반악기이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코디언이 쿵짝 소리가 좋잖아요. 요 쿵짝을 5, 1, 5, 1, 5, 1 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가 예전에 어느 동네 갔는데 박자를 못 맞추는 거예요. 쿵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들고 와가지고 기타 6줄이잖아요. 6줄. 그럼 아래쪽 3줄은 저음이고 위쪽 3줄은 고음이잖아요. 그래서 저음을 때리면 쿵 소리가 나고 고음을 때리면 짝이 나잖아요. 연주할 때 쿵짝에 맞춰서 연주해 보세요. 쿵짝 이러니까 그분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코디언 선생님 기타를 들고 와서 그러니까 그분이 아코디언은 알았는데 음악을 몰랐던 거죠. 아코디언은 알았는데 음악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아코디언을 하는 사람들이, 전자오겐을 하는 사람들이 쿵짝의 의미를 모르니까 왼손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멜로디만 잘 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음악은 쿵짝이 안 나오면 음악이 안 된다는 거. 음악의 3대 요소에 박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만큼 박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왼손으로 박자를 맞추잖아요. 왼손으로 박자를 맞추다가 박자가 능숙해지면 이제 오른손으로도 박자를 맞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 박자를 맞추는 연습과 어느 정도 수준이 된 상황에서 박자를 맞추는 방법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오른손으로 박자를 알아야 박자 애드립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른손에 아르페지오가 나오잖아요. 이게 오른손이 박자 맞출 줄 모르면 연주를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왼손으로 쿵짝 잡아가는 박자 연습을 해서 능숙해지면 오른손으로도 박자를 맞추는 법을 알게 되신다. 배우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쿵짝 하면서 전주는 음이 높기 때문에 제가 개명하기가 버거워요. 못 올라가요. 갑니다. 자, 4분, 8분 심표는 쿵에 들어갑니다. 쿵짝 미라도 미라 솔라 솔솔 쿵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쿵짝을 정확하게 맞춰놔야 돼요. 그리고 쿵짝이 완전히 숙달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왼손 반주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쿵짝에 익숙해져야 전자오겐 리듬을 켜더라도 디스코로 연주하다가 트로트로 연주하다가 고고로 연주하다가 주법을 막 바꾸잖아요. 바꿔서 연주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쿵짝으로 기본 박자가 정확해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가볍게. 왼손 반주가 막 바뀌죠. 우리가 디스코
디스코를 리듬을 선택했을 때와 그거를 선택했을 때에 기본적으로 쿵짝은 나와요. 쿵짝은 나오는데 그 쿵짝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쿵짝으로 정확한 박자를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해? 왜 참치 같은 거, 생선 큰 것, 갈치 같은 거 이런 것 처음에 마트에 가서 팔 때 처음에는 한 마리를 잡아 올렸겠죠, 그죠? 그런데 그 크기를 먹기 좋게 일정하게 자르잖아요. 잘라서 갈치를 구우면 그 크기만 갈치 보통 요 정도 크기로 굽잖아요. 자르잖아요. 이걸 이제 후라이팬에 구웠어요. 그러면 이걸 통째로 먹나요? 아니죠. 어른들이 먹기 좋게 이래 애들이 먹기 좋게 부숴주잖아요. 그 잘게 부수는 것들이 이 기본 하나의 박자에서 또 떨어졌다. 이거 하나를 한 박자라고 했을 때 음악에 따라 리듬에 따라 이것이 두 개로 반 나누어질 수가 있고 세 개로 나누어질 수도 있고 네 개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갈치를 애기들이 먹을 때는 더 잘게 가시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세밀하게 몸통 부분을 주잖아요. 엄마 아빠는 가시 있는 부분 쭉쭉 빨고 계시잖아요. 왜? 그게 더 맛있어가 아니라 아이들 먹이려고 몸통 부분은 가시가 큰 가시가 있으니까 쉽게 구분이 되니까 이 다 이 사랑으로 음악도 이런 거잖아요. 사랑으로. 그죠? 여기에서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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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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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쿵짝이 일정하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요게 4분음표 쿵짝이지 아셨죠? 4분음표만 보면 그냥 쿵짝이라고 생각. 점이 왔다 쿵짝 쿵 맞죠? 요 짝에 들어가잖아요. 요 똑같죠? 쿵짝 쿵 점이 쿵 짝에 딱 들어가잖아요. 요것도 똑같죠? 쿵짝 쿵 짝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기서 쿵짝 4분음표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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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음표 쿵짝 앞에 쿵짝 짝다라고 하는 게 나. 쿵짝다 미 짝미 쿵짝다 쿵짝다 쿵짝미 쿵짝미 이런 게 숙달 될 때까지 쿵짝미 여기서는 오른손만 연주하는 거잖아요. 짝이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설명드렸죠. 꿈에 본 내 고향 2곡 4강에서 상세하게 요 설명해 드렸습니다. 일단은 계명읽기 쿵짜자 쿵짜자 요게 리듬 읽는 방법이잖아요. 쿵짜 쿵짜 쿵따다 쿵따다 미미미미라 솔라솔 미솔 미짜 쿵짜 쿵렐레미 이렇게 나가죠.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운지를 정확하게 하세요. 운지가 이런 운지를 연습을 해놔야 나중에 손가락이 꼬이니 어떠니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운지를 가볍게 여기면 음악 연주할 때는 운지가 기본이잖아요. 계명 읽기가 기본이잖아요. 계명을 읽어야 코드가 연상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계명을 읽지 않으면 연주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도함 라도미 1도함 A 마이너 라도미 D 마이너 E A 마이너 D 마이너 E 이게 화음으로 잡을 줄 알아야 돼. 화음으로 이런 거
쿵짝 쿵짝 쿵짝. 음악을 들을 때는 베이스 소리를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쿵짝을 정확하게 들으면 음악이 되잖아요. 지금 내가 음악이 안 될 때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쿵짝이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쿵짝이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즘 뭐 택배 택배 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이제 시골에서는 뭐 사과도 따고 배도 따고 과일을 많이 따잖아요. 그때 뭘 사용하는, 컨베어 벨트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컨베어 벨트. 짐을 뭐 실을 때도 그렇고, 과일을 이제 분류할 때도 컨베어 벨트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컨베어 벨트가 속도가 일정하게 쫙 와야지. 주룩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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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작업이 안 돼요. 작업이. 예? 작업이 안 돼요. 그 왜 운전을 할 때도 핸들을 잡고 있는 사람은 못 느끼는 게 있어요. 핸들을 잡고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방향으로 왼쪽으로 휙, 오른쪽으로 휙, 운전하는 사람 멀미 안 나요. 그런데 자기가 예측하고 핸들을 껐기 때문에, 그런데 옆좌석에 앉은 분이나 뒷좌석에 앉은 아버지 엄마는 멀미 나고 토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왜?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예측이. 왜? 이 아들이 이제 차 좀, 직장가 돈 좀 벌었다고 아버지 엄마 차 태워드린다고 엄마 아빠는, 운전 멋있게 안 해도 돼. 엄마는 뒷좌석에 앉으면 그냥 행복하죠. 왜? 아들 덕분에 뭐 드라이브도 하고 아들 덕분에 좋은 성룡차도 타본다고 하는데, 아들은 또 엄마 아빠 운전 솜씨 자랑하려고 그러면 엄마가 야야야야야야 살살 가자 야야야 어지러워 죽겠다. 그것도 모르고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왼쪽으로 팍 오른쪽으로 팍. 엄마 아빠 다음부터 그 차 안 탈라 그래. 왜? 멀미 나니까.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이 일정하게 가는 훈련을 하는 것. 특히 초보자들이 막 정신없이 도망가요. 누가 따라오나? 경찰이 따라오나? 빚쟁이가 따라오나? 왜 그렇게 빨라지냐? 숙달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느린 곡일수록 연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정하게 쿵짝 쿵짝, 요 박자를 쿵짝을 잡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리듬 박스가 들려오는 거예요. 리듬 박스에서 쿵짝이 들려오는 거예요. 왜? 노래방에 가면 첫음을 못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쿵짝을 모르는 거죠. 그냥 음악만 듣다가 노래 한 곡 하라니까 쿵짝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본적인 박자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연주를 잘하고 싶으시면 쿵짝을 일정하게 연주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아셨죠?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하고 공부가 잘 될 수 있는 곡을 선곡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꿈에 본 내 고향 전자올겐 프로 2곡 5강
2곡 5강까지 했는데 2곡 6강에는 이제 올겐 리듬을 사용해서 연주도 해보고 왼손 콩짝으로만 또 연주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그런 강의를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양손 연주를 할 때도 쿵짝, 리듬 박스를 사용할 때도 쿵짝이다. 음악을 들을 때도 쿵짝이다. 노래를 할 때도 쿵짝이다.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건 음악의 핵심이야, 핵심. 아셨죠? 쿵짝이 일정하게 됐을 때 이 쿵짝 위에다가 멜로디를 갖다 얹는 거예요. 갖다 얹는 거예요. 음색이 바뀌었다. 강령만 살리면 멋있잖아요. 훌륭하잖아요. 훌륭해. 피아노든 저작원이든 아코디언이든 기타든 음악을 멜로디를 담당하는 분들은 박자가 정확해야 돼요. 박자 쿵짝이 정확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양한 주법을 넣을 수가 있고 리듬 박스에서 다양한 주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자를 내가 직접 리듬 박스를 빌리지 않고 메트로놈을 빌리지 않고 내가 직접 박자를 일정하게 잡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꿈에 본 내 고향 그 전자올겐 프로 2곡 6강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리듬 박스를 사용해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양손 연주도 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음악의 수준을 높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올겐 첫걸음 강의도 철저히 보시면서 이론 강의, 박자 강의, 화음 강의, 음정 강의 그 내용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인기에 편성하지 않고 선생은 인기에 편성하면 안 되거든요. 순서대로 차곡차곡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열심히 하셔서 멋진 연주하시고 또 음악이 좋았는데 직장생활을 하느라고 음악을 포기하셨던 분들 이제 은퇴하고 이제 악기를 잡으시는데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이제 각기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추석날 오후 시간인데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인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빛바다였습니다.